Her Cringe Clinic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박사입니다. 저는 마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통합, integration, 그리고 왜 우리는 평생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아래로 내려오는 법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왜 한때 나한테 정말 의미 있었던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의 삶에서 싹 정리해내는 시기를 겪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빛나는 영혼들에게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던 외부의 소음들을 비워내는 과정을 꼭 겪어야지만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속삭임처럼 들리는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침묵을 고의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솔직히 외로운 거 당연히 힘들죠. 사람을 끊어내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Fighting for Our Friendship, 우리가 우정을 위해 싸우는 법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런 연구를 소개하는데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7년마다 친구의 절반을 잃는다고 합니다. 7년마다 친구의 절반, 싹! 그리고 저자가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삶의 가지치기, pruning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인간은 성장하고 때로는 친구들보다 더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고 그래서 7년마다 반이 사라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사람들은 덜 아플 수 있지만 이 없어져가는 반 중에 정말 소중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잃을 때 우리는 정말 상심에 빠질 수도 있죠. 사실 빛나는 영혼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인간관계를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과정은 꽤 정상적인 일이고 오히려 건강한 일일 경우가 대반인 거죠. 이 책의 핵심은 같이 있는 친구라면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건데요.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우정은 항상 쉽고 편안한 관계가 아니니까요. 나의 어려운 감정도 마주해야 하고 어려운 대화도 나눠서 풀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노력과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유지되는 게 소중한 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빛나는 영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들은 반드시 삶에서 언젠가는 사람들을 정리해내는 시기를 지나야 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시즌에 이 설명을 거의 매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빛나는 영혼이란 사회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자신의 영혼을 통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영혼들은 세상의 암묵적인 규칙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절대. 오히려 많은 빛나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하고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가 익숙해져 있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뭐든지 꽤 잘 해내는 방식으로 사랑받는 법을 배웁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것을 굉장히 잘 해내는 사람들인 거죠. 학생일 때는 선생님한테 예쁨을 받았을 가능성도 크고요. 누군가와 깊게 연결되는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좋은 연인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벌써 아주 좋은 친구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울 필요는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나는 영혼들과 사회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자체가 다르다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사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내 영혼에 반짝이는 이 빛, 이거나 나의 아이 같은 순수한 그런 모습, 아니면 내가 누가 뭐라던 항상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내면의 기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회가, 그리고 사회에 사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가치가 아예 다르니깐요. 무의식 속에서도 항상 달라왔고 이제부턴 정말 더더욱 쭉 다를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의 빛과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더 이상 내가 내 사람으로 돌보지 않는다는 건 괜찮은 일입니다. 내 자신에게 허락해줘야 하는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내 자신을 쏟아붓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관계를 막 계산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으로가 아니라 나도 그냥 나의 친구니깐요. 가장 소중한 친구가 내 자신이 돼야 하는 거죠. 연애할 때는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연인보다 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 근데 친구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사실 저는 사랑과 우정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배우자도 친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정이 우리한테 더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왜냐면 우정은 그 콩깍지 씌은 그 허니문 기간이 없는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정도 우리에게 똑같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려운 대화를 견디고 힘든 시기를 지나도 곁에 남아주는 그런 사랑하는 법을 우정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 우정의 이별 또한 연애의 이별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만듭니다. 우리의 성장에 꼭 필요한 과정인 거죠. 친구 잃고 막 술 마시고 울고 막 이러는 성인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하세요. 슬퍼하세요.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내 일부였던 사람을 잘라내는 과정은 언제나 힘든 거죠. 내 자신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근데도 특히나 빛나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시기가 거의 필연적입니다. 내 자신을 막 엄청 죽여야 할 때가 필연적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삶에서 어느 순간 사회의 기대에서 깨어나서 우리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그런 인정, 이런 것들에 의존하며 살아갔던 옛날의 나의 모습을 죽여야 하는 날과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죠. 필연적으로. 그 시절에 나의 모습이 좋아서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결국 싹 다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 관계들을 싹 정리해야만 예전에 나를 움직이던 소음들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 아이는 우리가 준비됐다고 해서 우리한테 막 큰 소리로 나 여기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거고 막 이렇게 막 말해주지 않아요. 대신 우리의 내면 아이는 우리한테 속삭임으로 말합니다. 나 이거 할 때 행복한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좀 이렇게 천천히 속삭이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들을 최소화해야지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한때 나한테 너무 소중했던 친구들을 끊어내서 외부의 소음을 줄이는 것, 그래서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이것도 나를 사랑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전에 버려졌던 나의 내면 아이를 우선시하는 행동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죠.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자기 자신 곁에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겠다는 건 사실 내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너랑 노는 거 재미없어. 가서 친구나 만들어야겠다. 내면 아이를 투명 인간 취급해버리는 거죠.
상처받아요, 내면 아이가.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우리의 내면 아이를 찾아갈 때에 우리의 내면의 아이는 믿음과 안정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성인이 된 나를 다시 이 아이가 믿어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도 또 나를 버리지 않을까? 사회가 말하는 가치를 우선시하며 막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처음엔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우리한테 말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음보다 알맹이 없는 친구들의 소음보다 자기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는 성인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친구가 있다면 무조건 멀어지세요. 잘라내세요.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깎아내리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날 깎아내리는 건지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깎아내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멀어지세요. 부모는 우리를 깎아내릴 수도 있어요. 의도했던 안 했던. 그리고 사회도 늘 우리를 부족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의 직장도 그렇고 우리의 학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기 자신도 어쩔 때 그럽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친구는 우리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사실 내가 정말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냥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슬픔을 견디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기와 함께 불행해 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너도 별거 아니야. 이걸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자기 자신도 별거 아니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회가 그게 우리한테 바라는 바예요. 조용히 별거 아닌 모습으로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해내면서 사는 그런 거가 사회가 우리한테 바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음들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생각, 비교, 판단, 불안, 열등감, 투사, 과도한 기대와 압박 이런 게 모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소음입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라고 우리를 가리켰던 그런 소음인 거죠. 그래서 친구 관계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야 하는 공간이지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공간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옛 친구들이 있다면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세상의 모습이니까. 근데 그냥 놓아주면 됩니다. 나의 영혼만은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지 않을 거니까. 사실 그들도 그냥 너무 인간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온통 진흙투성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주변 사람들이 막 새하얀 옷을 입고 내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떤 감정을 느끼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나랑 똑같이 지능 묻은 친구가 필요하고 편합니다. 왜냐면 인간은 이해받고 싶어하고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곁에서 안정을 찾으니까요. 그래서 빛나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우리에게 끝없이 던지는 이 소음과 진흙을 자기 자신한테는 더 이상 던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면 예전에 있었던 친구들은 여러분한테 왜 그래? 너도 그냥 진흙 묻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냥 이 사회에 이 많은 소음에 더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조용한 거를 추구하는 그 모습이 괴로우니까 그냥 익숙한 곳에서 살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한테 진흙을 던지지 않고 소음을 음소거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만약 삶에서 누군가를 끊어내는 게 너무 힘들다면 아니면 혹은 이미 끊어냈지만 그게 너무 오래 걸렸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이 관계에 목을 메고 남아 있었을까? 그 관계가 나한테 주던 이득은 무엇이었을까? 왜냐면 이유가 꼭 있거든요. 내가 내 자신보다 중요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너무 사소하고 단순한 이유일 때가 있는데 괜찮아요.
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걔가 내 친구들 중에 제일 예뻤어." 막 이런 이유여도 돼요. 왜냐면 우리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원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유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 아이가 상처받았던 그 순간순간들이 아주 쓸모없는 그런 순간순간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유치한 걸 그냥 내 자신한테 이제 성인이니까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나한테 제일 이쁜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거고,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는 거고, 가장 똑똑한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끊어내야 하는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보여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고맙네 생각하고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심리 역동치료 작업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제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영어 에피소드로 그리고 2주 후에 한국어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